자, 전국에 계신 겸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복조 시즌3 진행을 맡고 있는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민태민연 함께 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을 찍는 시간이 목요일 밤이에요. 예. 근데 비가 좀 옵니다. 예. 좀 부슬부슬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추적. 부슬비인가? 예. 아무튼 내일까지도 좀 온다고 하는 소식이 좀 들립니다. 예. 제가 또 워낙에 야구를 좋아해서 그 일기예보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마도 서울 주로는 뭐 그렇게 많은 비는 오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으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문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민 의원이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진행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금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방송이 얼마 전까지 맞추고 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방송명을 해서 특별문자를 시행을 했었는데 뭐 혼란스러우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문자 전송하는 팀이 따로 있었고요. 요번에 다음 주부터 하게 될 정복조 시즌3의 특별문자는 임승진 의원하고 제가 정보와 조교, 뭐 분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한번 승부를 제대로 하실 분들하고 함께 하고자 특별문자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신다면은 저희도 진짜 준비 한번 열심히 해서 입소문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네. 특별문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공지 말씀을 드렸고요. 토요일, 일요일 11개 경주씩 이번 주는 대상 경주가 없기 때문에 각각 11개 경주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승부처가 민태민 의원이 8경주와 10경주입니다. 그 중에서 메인은 8경주로 준비가 됐고 저 임승진이는 5경주와 7경주인데요. 메인은 7경주로 준비가 됐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6월 13일 토요일 서울경마 전복조 시즌3 방송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206등급이고요. 11마리가 출전하는데요. 딱 성적만 봐도 최근에 연속적으로 3차기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8번마 하트밴드가 일단 눈에 확 띄는데 과연 눈에 확 띄는 만큼 배팅의 중심이 되는 건지 또 다른 말들의 현재 포지션은 어떤 건지 민태민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하트밴드를 조금 세게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사실 세게 노렸었고 편성을 이제 돌이켜 보니까 상당히 좀 강하고 빡센 편성을 만났다는 판단이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서승훈 기수가 3세판 기승을 하고 있는데 발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물론 잠재 순발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 몇몇 포진에 있긴 하지만 근래 들어와서는 그래도 가장 힘을 안 들이고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선행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이 결정적인 한 발이 부족한 말이 3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이제 병합 훈련을 3두 병합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같은 마방의 선봉영웅이라든가 그랑블루 이렇게 상위군의 말들 함께 병합을 하면서 밀리지 않는 걸음을 뒷직선까지 끌어냈던 그런 모습이라면은 8번의 하트밴드를 충막감까지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말입니다. 네, 하트밴드는 제 생각에도 충막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포인트가 하트밴드 축으로 지금 후차권에 뭘 엮어 때릴 거냐 이게 포인트 같은데 지금 후차권 애들이 지금 제가 지금 사전 입수한 내용으로는요 3번만 슈퍼문 정도가 분명히 이번에 좀 마방에서 의욕도 보였고 또 조교시의 모습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딱히 또 믿음이 안 가는 전력이고 또 1번 야오미라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야말로 베스트 승부에서 깨진 말이고 6번 신기원이는 그동안에 이제 채원준위에서 지하주로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지하주라고 해봐야 또 몇 달 동안 말 안 타고 있다가 또 오랜만에 탔네 아닙니까? 호차권이 좀 아사무사한 상황인데 이 중에서 뭐 느낌이 오는 말 한 마리 있으면은 언급을 해주시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요? 응. 일단은 뭐 순금이를 세게 보셔야 될 말입니다. 방춘식 기수가 최근에 보면은 훈련을 상당히 열심히 시켜요. 45조 말 가지고 정말 애지중지 훈련을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이 순금이라는 말이 직전에 타임을 보시면요. 주로 빠르기 4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호기록을 냈습니다. 하트밴드에 비해서도 1초가 더 빠른 기록을 냈던 게 순금이라는 말인데 비록 직전에는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인기 꼴찌권에서 3차까지 올라와서 3복승에 2변을 냈지만 이 말은 피코 센트럴 자마이기 때문에요. 요번에 그 훈련 내용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기습적으로 이게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8번을 지금 뭐 왕대가리라고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순금이 때문인데 이번에 순금이 분명히 직전 걸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훈련 때 확실히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금이는 민태민의 관심마였고, 예, 저는 이제 앞서 언급드린 말 중에 조금 더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8번 하트밴드는 공이 민태민이나 저나 좀 세게 보는 입장이고 민태민이는 거기다가 5번 순금이까지 아울러서 관심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06등급 안말 경주예요. 요번 경주는 1경주에 비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마들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좀 압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민태민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나요 이거? 경마가? 쉬운 게 아니라 쉽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구멍수 늘리면은 좀 늘려서 가자면은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 경주고 이제 환수가 문제인데 인기마 선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근데 제가 이제 임승진님한테 한번 되물었던 이유가 강하게 인기를 모을 거예요. 아마 데뷔전 때 뛴 게 있어가지고 많이 팔릴 텐데 이 윈드퀸이라는 말도 사실은 버스터즈 데이드림이라고 거의 뭐 활동 기대감이 낮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훈련 때도 뭐 크게 골막염이 병력에 떠서 그런지 조금 말이 좀 밋밋해 보이는 느낌이 진했었고 또 웅상백 같은 경우에는 또 앞다리 쪽에 파인기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또 훈련 강도를 올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이변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릴 말이 2번마 아질키아라는 신의 마필입니다. 이 포토스톡톤에 500kg짜리 499kg를 능검 때 받았는데 포토스톡톤 자마들은요 여러분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요 일단은 떠바리가 커야 돼요. 왜냐면 보폭만 가지고 힘만 가지고 뛰기 때문에 예전에 그 500 한 2, 30 나갔던 JS 홀드를 비롯해서 능력 있는 말들은 포토자마들은 전부 다 그 떠바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산마로 따지면 로퍼트하고 이런 식하고 똑같은 식인데 이 말이 그 싹수가 있다라는 게 일단 덩치가 크고요. 이번에 발주 연습 때 스타트도 상당히 좋았고 또 월요일날 스포를 놔주는데 500다마짜리 말답지 않게 발놀림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습을 때려버리면요 이번 경주 충분히 신마치고는 빠르게 완성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태민 의원이 저한테 이제 되물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존마들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6번 윈드킨 이게 지금 부산에서 데뷔를 했다가 46조에서 다시 재데뷔를 한 말 아닙니까? 예. 인기마들이 딱히 마음에 안 들어서 저한테 되물었던 거고 또 그럼 그 중심에가 2번 아질키아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고 저는 6번마 윈드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3번마 제피로스나 1번마 와일드킨 두 마리의 직전의 선전이 우연이 아닌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3번마 제피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인기순위 8위로 팔려놓고 2착으로 꽂았어요. 그래서 배당을 냈는데 그 경주를 분석을 해보니까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당시에 그 선행을 이끌었던 캐세드라는 말이 서승훈이가 탔던 게 폭주를 했습니다. 완전한 폭주로 레이스를 끌고 가는데 그 캐세드는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직선에서. 근데 그 폭주 페이스를 쫓아가던 제피로스는 직선에서 한 번 더 뛰어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때 당시 같이 뛰었던 게 무패공주인데 지난주에 김옥선이가 또 그 해리온인가?
해리온. 예, 해리온하고 이겼죠. 접전 중에 또 우승까지 했던 말입니다. 스트롱 위너였죠 그날에. 아 그런가요? 예. 아무튼 좀 헷갈렸는데 아무튼 그 제피로스의 지난번에 입상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그러한 판단이 확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한승열이가 조교하는데 상당히 느낌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인기맛 쪽에 3번 제피로스와 1번 와일드킨을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민태맨녀는 시네마지만 혈통적인 기대치와 더불어서 아질키아 2번 아질키아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000m 6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1마리가 출전하는데 이번 경주도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1번마 아르고 웨즈덤이 지난번에 채찍을 놓쳤던 상황이고 또 3번마 금태풍도 공백이 있지만 말이 좋아져서 나오고 있고 기존 마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별다른 변수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르고 위즈덤이 또 문세영 기수의 원게이트고 서우아라리가 지난번에 좀 늦발주를 해버렸는데요. 이번에 외주로 스포를 정정희 기수가 직접 몰아주는데 이게 제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말이었는데 이번에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과연 누가 레이스를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좀 엇갈릴 수 있겠죠. 한 마리가 원사이드하게 주도한다면은 그 말이 꽂는 거고 둘이 좀 어영부영하게 비비는 상황이 나오고 여기에 플라잉 퀸까지 가세를 한다면 또 앞선이 조금 불안한 상황인데 저는 금태풍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난 5월 2일 날도 제가 강하게 노려왔던 말이었는데 파행으로 인해서 다리저름으로 이제 취소가 돼버리면서 주기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준비를 지금 제가 한 거가 이제 조교표를 보니까 거의 한 2달 이상을 얘가 조교를 했어요. 그것도 한성열 기수가 꾸준하게 호흡을 맞춰왔고요. 주행 재검 때 보면은 이제 신봉불패라는 아주 빠른 말이 있었죠. 그리고 그레이스가 럭스두아라든가 인천 쓰나미, 코드 에이스, 그리고 굿타임 존이 전부 다 휴양마들이에요. 근데 그런 휴양마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상당한 근성 있는 모습을 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이 1분 2초 9라는 그 부분보다는 타임 이상의 그 능력의 업그레이드가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자 3번의 금태풍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승열 기수가 자주 저희 전복초 시즌 3에 또 오전장부터 방송에 나옵니다. 네. 아까 제가 2경주 때 3번 제피로스, 그러네요. 네. 3경주 때 우리 민태민이 3번 금태풍 공이 한승열 기수인데 모처럼 만에 좀 신바람 나는 하루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번 아르고 웨즈 덤이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사실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건 쪽이 좀 안 좋아서 공백을 갖고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채찍만 안 놓쳤으면 이게 놓친 건지 던져버린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튼 그런 아쉬움을 남겼던 게 아르고 위즈덤인데 이번에도 뭐 이게 원래 이게 22조 말이에요. 지금 32조로 되어 있는데 22조가 지금 조교 정지가 1년이 된 마당에 이제 마방 이 마필들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뭐 조교 강도를 시원하게 올리진 않습니다만은 1번 게이트 문세영이까지 안착이 됐다면은 1번 아르고 위즈덤의 선정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민태민이 잠깐 언급했던 2번 서워라리는 딱 선행 한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갔을 때는 진짜 지난 3월달처럼 꽂아버릴 수 있는 말이고 또 이리저리 치여서 선행을 못 갔을 때는 또 안 되는 말인데 정전이가 가끔 또 깜짝 선행을 나갈 때가 많아요. 예전에 그 뭡니까 아무튼 뭐 단거리 댕마는 좀 타더라고 얘가. 그 전까지 좀 유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0m입니다. 5등급 모두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2번마 태풍이 지난번에 너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한 상황 그리고 6번 라온 볼라벤도 문세희가 타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 특히나 6번 라온 볼라벤은 이번에 또 목요일날 조교 중에 방마가 돼버렸어요. 혼자서 한 3바퀴를 미친듯이 주로를 돌아다녔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내용들 1번 클리너 볼트가 줄어든 거리에 1번 게이트 이런저런 상황들 민태민의 시각 아울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경마에 대해서 이제 1월 것까지 저는 이제 다 뭐 오두마번이라든가 원고 같은 거를 이제 다 보냈는데 이번 주 경마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기마들의 줄을 능력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레이스가 만약에 1200 이상, 1300, 1400 요 정도 거리, 959군에서 이제 많이들 펼쳐지는 거리였다라면은 이 레이스의 능력대로 줄을 세우기가 쉬워요. 하지만 여기가 지금 1000m라는 점에서 하다못해도 지금 국 3군에서 제가 1000m 경주를 제가 한 20년 경마하면서 거의 처음 보는 느낌인데 그렇더라고요. 이 단거리 뛰던 말들은 갑자기 장거리로 다 보내버려가지고 능력의 줄을 제대로 못 세우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뭐 단거리 지금 우르르 몰려가지고 또 전개 변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편성을 계속 짜놔가지고 그 점이 변수가 되겠는데 자 그럼 어쩌겠습니까? 능력을 떠나서 전개 포인트를 좀 더 맞춰야죠. 이런 경주는. 그게 바로 1번 클린업 볼트인데 이번에 훈련 좋아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이게 강도를 좀 약하게 하더라고요. 구보 위주로 지구력을 많이 보강을 했고 또한 1번 게이트에다가 마체중이 한 500담아 나가요. 비슷한 순발력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 1번만큼 다 빠른 말들이 있는데 그래도 바로 곡선이 접어드는 완만한 곡선이 접어드는 1000m 거리라면은 클린업 볼트가 앞에 갈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라고 보고요. 다 고만고만한 능력이라면은 1000m에서 고만고만한 능력이라면 앞에 가는 클린업 볼트 이번 경주 좀 세게 보셔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건으로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 1000m 원게이트 조건으로 1번 클린업 볼트를 민태민 위원에 추천을 해줬고요. 저는 이제 6번 라운볼라벤인데 지난 5월 17일 날 문세희가 타고 이제 깜빡이를 만들어 놓고 천대가리 팔려놓고 그야말로 절전입니다. 근데 이게요 조교 때는 뭐 거의 뭐 한 4군 3군 수준으로 막 뛴다고 그래요. 근데 실전에만 가면은 땡땡이 낀지 무슨 낀지 마방에서도 뭐 타고 있는 문세영이도 모를 정도로 원인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지난번은 제가 좀 깨질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문세희가 처음 탔고 그러면서 살짝 간만 본 상황, 그러니까 경주 전개 상황 속에서도 좀 쉽게 말하면은 간만 봤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겠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 목요일날 낙마 박마가 돼서 세 바퀴를 미친듯이 돌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1000m로 줄여놓고 작심 앞장 승부예요. 얘가 지난번에는 거의 뭐 좀 말 가는 대로 붙들고 따라가는 작전이었다면 이번에는 작정 막 들이대고 초반부터 막 갖다 들이대면서 붙어갈 승부기 때문에 이번 라운볼라벤을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민태민녀는 1번 클린업 볼트를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사경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05등급 모두 11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5경주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충마에 대한, 그러니까 배당판의 인기순이 아닌 임승진이가 강력하게 믿고 있는 충마 놓고 견부를 걸어갈 그런 준메인 승부처인데요. 그 전에 민태민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가 지금 기존의 말들하고 승군마들이 지금 엇비슷하게 인기를 나눠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타임, 이 기록을 떠나서 저는 7번 파이어폭스라는 말을 아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제가 메인 승부로 해서 쌍승시까지 머리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 말을 보고 들었던 느낌이 초반에 발줄을 빨리 끊고 나서 앞에를 갔어요. 근데 중반 이후 3코너 접어들기 전에 2마리 정도가 넘어갔어요. 하트밴드하고 뭐 외곽을 휙 넘어갔는데 안에서 이제 모래를 맞고 이런 어린 말들은 또 더구나 앞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주춤거리기 마련인데 직선주로 해서 또 그 앞서가던 말들을 다 때려잡아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날라왔던 투어마이더스하고도 결승 통과 이후에는 여력을 더 벌리는 모습을 보였던 게 파이어폭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미 완성이 됐다라고 판단했지만 그 당시보다 지금 이번에 훈련이 너무 좋아요. 태산천하하고 병합을 하는데
뭐 2억 기수가 안에서 완전 고삐를 짧게 잡고 눌러 잡아도 그 태산천하를 아주 여유 있게 압도할 정도로 걸음이 너무 좋아져서 7번에 파이어폭스의 선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네, 민태민은 7번마 파이어폭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자, 임승재가 준메인 이제 승부로 준비하고 있는 이유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강력하게 믿고 있는 축마 넣고 gem부로 걸어갈 거예요. 물론 7번 파이어폭스도 괜찮죠. 민태민의 설명처럼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이제 더 세게 보고 있는 게 3번마 선스톰이에요. 데뷔전 때 얘가 깜빡이 팔릴 때 시쳇말로 임승진이 믿고 안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 날 경주에서는 당시에 선스톰 대가리에 미소찬으로 한 방 강하게 깠던 경주였죠. 승부로 짭짤하게 잡아먹었던 그 선스톰인데, 직전에 미소찬을 1마신 정도 이긴 거는 얘 실력의 한 5, 60% 밖에 보여주지 않은 걸음입니다. 당시에 경주 그 타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극도로 흥분이 된 상태에서 레이스를 풀어갔다고 합니다. 타고 있던 문세영이도, 우승했던 문세영이도 우승을 했지만 너무 실망스럽다. 말이 이 A시장 나갈 때부터 말이 너무 갑자기 흥분을 해버려서 그거밖에 못 뛰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문세영이가 잘 단도리를 하고 나옵니다. 훨씬 더 띄워줄 말로 믿고 들어갑니다. 3번 선스톰 믿고, 7번 파이어폭스는 안고 가죠. 안고 가주시고, 7번 파이어폭스로 때리는 게 승부가 아니고요. 파이어폭스 오면 좀만 먹고 또 다른 준비된 말, 뭐 9번 고래사랑 같은 건 당연히 세게 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준비된 말, 그러니까 3번 선스톰에 붙여서 한 방 제대로 때려낼 중배당짜리 준비했기 때문에 오경주 임승진의 준비인 승부로 함께 해주시면은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3등급 7마리. 아까 우리 민태민 의원이 투덜거렸던 경주입니다. 먼 놈의 경마가 한 20년 하는 동안 3분 1000m는 처음 본다. 아까 방송하기 전에 나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이놈의 마사회에서 편성을 짜는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 새로 왔는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투덜렸던 육경주가 왔는데요. 능력마들, 이제 1000m로 거리를 대폭 줄인 능력마들이 접전 같아요. 1번 라온스마트, 2번 상감마마, 4번 오레이지노, 5번 선봉. 이 네 마리에서 웬만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민태민의 시각, 투덜거렸던 우리 민태민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 레이스도 사실 능력으로는 상감마마, 뭐 오레이지 위너, 선봉 이런 애들이 좀 세죠. 그 중에서도 사실 선봉이 가장 센 겁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그 코리안 더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구낭 빼고는 서울말 1등이었고 또 부산말들하고 맞짱을 떴다라는 점에서 점수를 좀 높게 줄 수가 있는 게 선봉인데, 문제는 여기 1000m라는 거예요. 1000m. 저는 이번에 1번 라운스마트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건이 튀어나왔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얼마 안 쓰고 버린다 뭐 어쩐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데뷔 초에. 네, 데뷔 초에 뼈 조각. 뼈 조각인가요? 네. 근데 이 말이 휴양을 거치면서 주행 재검 때 명성제국이라는 말을 16마신을 아주 그냥 붙들고도 말이 뛰어가지고 1분 1초 4를 끊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나 뛰나 궁금했어요. 그때 제가 맞추고 레이스 할 때 히든 인디언 놓고 변화가 왔다 이거 놓고 승부를 봤는데 쌍까지 했습니다. 쌍까지. 그 지난주에 히든 인디언이 선행 가서 후창마를 한 7, 8마신을 제껴버렸는데, 히든 인디언을 비록 선행을 갈아엎어서 들어갔지만 59초 타임을 끊었어요. 59초 4를 끊었는데 이거는 뭐 주로의 빠르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근 한 2년 정도 이상 59초 타임을 끊은 말이 없어요. 지금 서울에. 그만큼 걸음발 자체를 완전히 지금 뭐 찢어놓고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라운스마트인데, 다행스럽게 승군전 뛰어봤던 1000m고 또 번호 잘 뽑아서 1번을 뽑았다면은 이거는 뭐 상감마마, 올웨이즈 위너, 선봉 얘네들을 이길 수 있는 찬스,
무조건 저는 이빠이 승부로 보고 있는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저 역시도 거기가 좀 끄덕거려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마필이 34조 말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거 놓고 막권을 살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이거 놓고 2번, 4번, 5번 사야 되는데 과연 가냐 안 가냐. 민태민의 뭐 분석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만은 과천 54개 마방 중에 사실 요즘에는 몇 개 없어요. 가고 안 가고가 몇 개 집 없어요. 한 5손가락, 5집 정도. 34조도 좀 가는 쪽인 것 같더라고요. 웬만한 말들 될 만하면. 그래서 뭐 인기마들은 좀 가는 네. 쪽이긴 한데 네. 몇 개 없는 집 중에서도 또 그런 집이기 때문에 아무튼 가고 안 가고 확인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확하게 또 알려주실 거잖아요. 현장 속보에서 알려주실 거죠? 알려드리겠고 사전 출마란다. 사전 출마 투표장에서 7조하고 37조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안쪽을 잡냐. 2번 상간마마가 안쪽을 잡냐. 4번 올레이지너가 안쪽을 잡냐. 번호 싸움이다 우리는 하는데 지금 번호가 2번이 안쪽이에요. 4번이 뒤쪽이고 등짝도 박으로는 문세윤이고 저는 출마 투표장에서 양쪽 집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대로 안쪽을 잡은 운 좋게도 안쪽을 잡은 2번 상간마마 쪽에 사실 사이즈로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만 치자면은 제일 못한 말 같기도 해요. 상간마마가. 네, 저도 근데 여기가 또 1000m라는 거리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까지는 상간마마 쪽으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민태민은 이번 라운스마트 쪽에 관심을 좀 하고 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200 혼합 4등급 모두 14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이제 저 임승진이가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하고 꾸준히 함께 하셨던 분들은 7경주를 임승진이가 메인으로 딱 한다는 순간 아 개구나 라고 웬만하면 알아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바로 개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 새끼 뭔 소리 하고 있나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넣고 승부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야말로 말을 완전히 모르고 전혀 이 말에 대한 그 특징을 전혀 숙지하지 않고 말을 타면서 졸전을 치렀어요. 임승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졸전인데 딱 뛰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완전 졸전을 치렀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한 달 뒤에 보자 라고 했던 게 그 말인데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나은 말 이번에 바깥번호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이번에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수로 교체입니다. 이제 웬만하면 이제 다 아시겠죠? 딱 보면은 기수 바뀌었고 바깥으로 밀렸고 그랬는데 노림수고요. 특히나 제가 이번 7경주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제가 한 요즘에 그 경마 예상을 하면서 최근 한 3-4년 동안에 통계를 내봤는데 혼합 4군 경주에서 가장 한고라를 많이 했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한고라를 많이 했고 또 사대도 잘 맞고 그럽니다. 제가 금화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언급을 안 드리고 있는데 본회상을 통해서 금화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막권까지도 아예 그냥 자제를 할게요. 메인답게 함께 하시는 동지 여러분들과만 함께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메이드 막권, 짱짱한 중고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메이드 막권으로 임승진이의 토요 7경주 메인 승부로 준비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고요. 1400 혼합 4등급 14마리입니다. 이번 8경주가 또 우리 민태민위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7경주 임승진의 메인이 조금 꼭 좀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야지 먹고 민태민한테 또 딱 전화 걸어서 한구라 하면 전복초 시즌3 보신 분들은 뭐 조기 기가죠. 네. 조기 기가입니다. 꼭 좀 맞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도 그랬고 임승진 의원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히든 인디언의 빅마운틴 잡아내셨죠? 네네네. 한 저도 방으로. 주력으로. 근데 그것도 혼합사공 경주였어요. 그렇죠. 네. 내가 혼합사공 잘한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걸 메인 승부로 해서 그거하고 일요일 날도 이제 4군 경주를 메인 승부로 갔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3일 경마일 3일 동안 지금 혼합 4군 경주가 지금 메인 승부로 잡혔습니다. 아까도 혼합 4군이네요. 네네. 혼합 4군 끝장을 한번 내야죠. 이번에 1,400거리인데 여기서 편성 관계없이 가장 세다고 믿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뭐 웬만하면 그냥 와줄 거예요. 혹시라도 기수의 판단 미스, 뭐 레이스 전개에 꼬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승을 혹여 놓칠 수 있을지언정 2등 안에는 정말 안 빠진다라고 확신하는 강축이 있고요. 그 강축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저런 조건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왕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봐요. 인기마 중에 하나 분산되는 가운데 인기마로 팔릴 전망인데 자 그놈을 강하게 축으로 믿고요. 여기 저는 사실 그 체이징 달러즈 여기 안쪽에 있는 슈퍼 럭키 이런 애들은 사실 쉽게 좀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로도 안 봅니다. 여기서 체이징 달러즈 안쪽에서 모래 맞고 버벅대는 그림이 선명하고 슈퍼 럭키는 이거 앞말인데 400한 20다만 나가요. 최근에 진짜 말 끝내주게 잘 타고 최적의 조건 속에서 입상을 간신히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외산마들이 의학 죽이는 순간엔요 1400은 한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말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같은 걸 완전히 이제 걷어내고 제가 봤을 땐 놓고 때릴 축에다가 때리고 받치는 딱 두 방이면 웬만하면 접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멍수 아껴가면서 큰 배당 아닐지라도 제대로 된 짭짤한 중배당 가지고 한번 승부를 진하게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인기도에서 살짝 비켜서 있을 노림수 말에 대한 믿음, 강력한 기대감 갖고 gem부를 준비했고 또 안쪽에 2번이나 3번 이런 애들은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말로도 안 본다고. 네. 우리 민태민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거. 말로도 안 저한테도 막 가끔 그래요. 말로도 안 봐요. 좋겠다 나 이러는데 아무튼 말로도 안 보는 2번 체이징 달러스와 3번 슈퍼럭키가 팔려주면 땡큐다. 승부는 다른 쪽에 있다. 그 정도로 해서 예약을 짓고 8경주 민태민이 야심차게 준비한 자신있게 준비한 8경주 메인 승부 민태민의 메인 승부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800입니다. 4등급 11발인데 야 이거 모처럼 말에 장거리네요. 1800 계속 막 1000, 1200, 1400 이렇게 뛰다가 9경주 돼서야 이제 5시 딱 되니까 해 질만하니까 해 집니까 요즘에 5시면? 안 지죠? 안 지죠? 7시도 안 지더라고요. 해 안 질만 하니까 1800 장거리를 틉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그래도 국산 4등급에서 좀 능력 시체말로 좀 방구 좀 끼는 애들이 한 2마리가 눈에 보여요. 3마리 4번 그랑블루 5번 썬버스터 11은 아큘러스 보이는데 이런 애들 포함해서 전력 포함해서 나머지 말들의 상황 어떻게 보는지 민태민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제 국산 3군의 1000m 레이스 때 말씀을 드렸죠. 교묘하게 줄을 못 세우게끔 또 1800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지금 1800에 대한 거리 경험을 있는 말, 뛰어본 말이 딱 3마리예요. 이번에 명작, 3번에 장수태양, 그리고 8번 담양 젠틀맨까지 딱 3마리 3두입니다. 그러니까 임승진 의원이 말씀하셨던 3세 능력마라고 할 수 있는 그랑블루, 썬버스터, 그리고 아큘러스가 지금 거리 첫 도전이에요. 더불어 뭐 그랑블루는 그래도 코너 4개짜리 1700을 뛰어봤고 입상 경험도 있지만 나머지 지금 썬버스터라든가 아큘러스는 그조차도 없어요. 지금 코너 4개짜리를 처음 뛰는 말들이에요. 그래도 추임마 습성이라서 좀 일견 유리는 해보이는데 사실 뛰어봐야 아는 상황이에요. 뛰어봐야 아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이번 경주가 좀 난타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겠는데 저는 이번에 인기도를 떠나서 무조건 실전 배팅에서 한 구멍 꼭 넣을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복병만데 바로 3번의 장수태양입니다. 이 말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1800을 한번 경험을 해본 말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휴양 공백을 거치면서 말이 정말 급격한 하향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전부터 제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께 고배당으로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실전 보니까 뭐 의지 자체가 없더라고요. 근데 라스트에 이제 방춘식 기수 흰색 옷 입은 말이 하나가 꿈틀꿈틀하면서 날라오는데 내 측으로 조금 기대는 게 좀 있었지만 걸음발 자체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 이전에 비해서. 캐피털 스펜딩 자마라서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장거리가 저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인기마들의 거리 적응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맞물린다면은 최소한 3복승 정도는 좀 배당으로 한번 노려봄직한 말이 3번의 장수태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랄까요? 허를 찔러들었다고 그럴까요? 경주 편성상에 그야말로 허를 찌르는 민태민의 어떤 그 표적 또 좀 더 멋있는 말 없나요? 그냥 노림수인데 이게 배당이 나오니까 한번 노려보자 이거. 아니 뭐 단순히 배당이 나오니까 노림수가 아니고 제가 이제 왜 그 정확한 허를 찔렀다고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게 이제 공백 갖고 나와서 4월달에 두 번, 5월달에 한 번 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아까 민태민 의원이 잠깐 언급했듯이 말이 좋아졌었어요. 근데 철저하게 승부가 없었던 겁니다. 이거 뭐 겐또로 그냥 보고 안 가네 이게 아니고 이번에 한번 걸음 재보고 다음에 제대로 한번 조질란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현장에서도 언급 드린 것 같은데 현장 속보를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장수태양인데 장거리 지금 여기가 아까 제가 4번, 5번, 11번 이런 애들이 인기마 접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번만 장수태양이 완전히 인기도에서 비껴 있을 것 같아요. 인기도에서 많이 비껴 있을 것 같습니다. 승부 의지만 보인다면 절대로 무시 못할 말로 저 역시 정말 뜨거운 한 표를 던져주고요. 인기마 쪽에서는 저는 11번 마큘러스 얘가 지금 장거리 코너 4개짜리를 처음 뛰는 상황인데 매번 뛸 때마다 늦발을 밥 먹듯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위력적인 잠재력을 바탕으로 초반 늦발에 대한 그 시간과 거리 손해를 만회해버리는 그 잠재력을 보였는데 이번에 1800이라면은 좀 늦발을 해도 시간과 거리를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인기마 쪽에서는 저는 열하나 아큘러스 쪽에 관심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퍼뜩 드는 생각이 이제 아큘러스를 임승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썬버스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떠오르는 기억이 뭐냐면 이게 아마 3월 7일 날에 경주를 3월 7일이랑 4월 4일이죠. 4월 4일 날 왜 그 전주에 그 주에 출마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그레이스가 1800이었나 그랬는데 거기에 나왔던 이제 등록했던 말이 선스트롱하고 썬버스터 이런 애들이 이제 같이 등록을 했었죠. 장거리에다가. 근데 그레이스가 출마 등록이 깨져버렸어요. 말들이 한 6마리밖에 안 나와서 깨지면서 썬버스터가 뭐 일요일 날 가고 선스트롱이 토요일 날 가고 이렇게 나눠서 분산이 돼버렸어요. 교통정리가 됐었지 그때. 네, 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거리에 대한 대비를 이미 지난번부터 나오려고 준비를 했던 마방의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썬버스터의 능력도 좀 세게 좀 읽어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요. 이거 박태준 기수가 처음 그 데뷔 초부터 장거리 가면은 더 뛸 말이다라고 계속해서 좀 멘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타본 느낌으로 박태준 기수가 앞으로 장거리 가면 분명히 역할을 좀 할 말이다 했던 말인데 역시 이 부분도 민태민 의원이 정확하게 좀 짚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4번 그랑블루 지난번에 57달고 캡틴 로드와 골드마운틴한테 깨져버렸어요. 그것도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3월 29일 날 여기 지금 담양 젠틀맨 같은 말한테도 역전을 당해버렸고 57이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느낌까지 좀 드는데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여기서 뭐 결정을 짓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구경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702등급 8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이번 10경주가 민태민연의 준메인 승부인데요. 여기가 지금 서울 대표 이제 7월 언젠가요? 7월 26일인가? 7월 말이죠. 농림부 장관배 단연코 서울 대표로 나갈 8번 대군왕이라는 왕 대가리 짜리가 있는 경주인데 뭐 이걸 대가리로 안 보면서 준메인인지 이걸 대가리로 보면서 후창 노림수인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저는 8번 대군왕은
여기서는 뭐 무조건 웬만하면 아니 그냥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승진 추천바로 말씀을 드리고요. 민태민의 준메인 승부의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경마 팬들이 수준이 많이 높으세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가지고 계신데 옛날에 그 기록 경마 하던 사람들은요. 이거는 대구낭하고 뉴화이트삭스하고 동일선상으로 봐버립니다. 기록을 떠나서 당시에 57 동일 부담 마련 경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핸디캡이다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부담 중량 격차가 4kg나 나버려요. 두 마리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세영이고 하니까 7쪽으로 또 기대감이 또 가는 게 예전의 경마였는데 이제는 뭐 얄짤없죠. 이 대구낭이라는 말은 부담 중량을 좀 더 달아도 저는 여력 있게 올 수 있는 강축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뉴 화이트 삭스가 문제의 말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장거리 가면은 좀 불안하다고 봤어요. 시크릿 웨펀 약간 비주류 한국 경마에 그러니까 국산마로 뛰던 말에 비록 포인마였지만 그런 말들이 다 많아요. 고려방이나 뭐 이런 말들이 자마들이 전부 다 짧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뉴화이트 삭스를 여기서 어떻게 빼겠습니까? 세게 보는 말이 맞는데 나머지 말들은 전부 다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안 팔리는 아나짜리 한번 제대로 노릴 경주입니다. 그 말이 뉴화이트 삭스를 한번 이겨준다라면은 그게 한구라가 되는 거고 하다못해 그냥 뉴화이트 삭스가 오더라도 지지 않는 경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바람만 잡고 사라질 말들 하나하나 제가 불안감을 다 언급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대구낭을 축으로 해서 한방 노림수 복병으로 한 방을 때려놓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 2달 전부터 말이 좋아졌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전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가 뭐 알지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게 조교 같아요. 한번 2달 정도 전에부터 말이 조시가 살아났을 때는 포기할 때 때리는 상황인데 이번에 딱 그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2방 대근황 놓고 복병 때리고 뉴화이트 삭스 받치고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태민의 준메인 승부 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민태민의 준메인 승부인데 감히 한 가지 이제 좀 언급을 추가로 드리자면 7번 뭐 뉴화이트 삭스가 지난번에 몇 등 했습니까? 11등 했나요? 11차인가 아무튼 12등 했는데 당시에 그 3코너에서 돌아온 연표하고 몸싸움이 되면서 레이스가 완전히 꼬였다고 그럽니다. 그 뒤로 한 뭐 문세영이 말로는 한 5번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당했으면 몇 등이나 했겠냐 제가 물어봤더니 5등 했겠다고 그래요. 5등. 5등은 했겠다고. 아무튼 12등의 성적에서 조금 더 플러스를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민태민의 준메인 승부 10경주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3일 토요일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11경주입니다. 1200경주예요. 혼합 3등급 11마리가 출전합니다. 7번 뛰면서 5번 들어왔는데 그 5번 모두 2등을 하고 있는 또 진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게 5번 구름 위의 나비가 나오고 있고 또 6번 콩코드2가 3월달에 뛰고 오랜만에 나오고 있고 또 강급된 7번 소금꽃도 있고 또 22조 말 8번 스텝버스도 있고 언뜻 보여지는 말들인데 민태민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복병마 중에서 추천드릴 말도 있고 인기마도 있는데 이제 인기마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할게요. 8번 스텝퍼스트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전번에 사실은 그 마방에 좀 불안불안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경주를 치렀던 상황이었는데 강호시대라든가 디플로매틱 미션 나름대로 그냥 현군에선 좀 방귀깨나 끼는 말들하고 붙으면서 전구간 외곽으로 김동수 기수가 좀 무리한 전개를 힘을 좀 많이 쓰고 뛰었던 것이 스텝 퍼스트예요. 저는 사실 이 말을 세게 안 봤던 말입니다. 근데 그 3월 28일 날 제가 무시를 했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나서의 이 말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린 말답게 갈수록 말이 좋아집니다. 제가 방금 10경주에서 승부처에서 뉴화이트 삭스를 받치자고 했던 이유도 월요일 날
스텝퍼스트하고 뉴화이트삭스가 동반 훈련을 했어요. 내주로에서. 근데 이 스텝퍼스트 자체가 고개가 높기 때문에 쉽게 다른 말들하고 병합할 때 앞서는 걸음을 좀 못 보였던 말이었는데 이번엔 그 뉴화이트삭스를 오히려 붙들고도 압도할 정도로 걸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뉴화이트삭스가 어린 말이 성장기에 있다가 센 말들 만나면서 치여가지고 기세가 죽은 건지 아니면 이 둘 다 좋은 와중에서 스텝퍼스트가 좋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8번 스텝퍼스트의 훈련 진짜 마음에 들게 한번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후자 같아요. 뉴화이트삭스도 좋은데 8번 스텝퍼스트가 그야말로 힘이 완빵으로 차버리면서 끝장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후자 쪽에 저는 좀 관심을 좀 갖고 있고 이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8번 스텝퍼스트는 22조 말입니다. 22조 말 중에 돋보이는 컨디션이라고 그럴까요? 최근에 22조 말들이 다른 집에 가서 다 얼레벌레 훈련도 얼레벌레 해버리고 완전 사가리가 탄 느낌인데 돋보이는 훈련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8번 스텝퍼스트 우리 민태민이 잘 지목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5번마 구름의 나비입니다. 뭐 보나 마나 상당한 인기만으로 팔릴 것 같은데 앞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막판 결정력 부족으로 아니면은 항상 꼭 한 놈씩이 튀어나오면서 지금 2등 5번 연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부담 중량 2.5kg 늘어난 것은 얘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편성 자체가 이렇게 썩 센 말도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아마 6연속 2착을 이어가지 않을까. 대가리는 8번이 치고 아니면 다른 놈이 치든 저는 또 6연속 2착의 또 기록에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5번 구름의 나비 무슨 관심 많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제 복병권에서 이제 문세영으로 교체하고 나서 이번 슈퍼갤럽 그리고 6번마 콩코드 2 오랜만에 나오는 그리고 강급대에서 지금 혼합 3군에 있는 7번 소금꽃 3마리 정도 복병권 같은데 이 중에 3마리만 찍어보세요. 사실 소금꽃은 지난번에 3등 왔으면은 저와 팬 여러분께서 3복승으로 항구라 했어요. 그 당시에 3복승이 거의 뭐 90배가 나왔던 그런 안화짜리였는데 한번 써먹었죠. 한번 써먹은 말들은 다음에 써먹긴 좀 싫어요. 써먹긴 싫고 이번에 이제 임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 외에 9번 무미아준이 말이 좋습니다. 이게 한때는 제가 다리를 절고 다니면서 어깨가 뻗지를 못하는데도 실전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보면서 이게 훈련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던 것이 이 무미아준이었는데 한동안의 컨디션 난조에서 벗어났어요. 직전에 보면은 복귀로도 빠르고 강한 상대 틈에서 라스트 날아오는 걸음이 있었고 이번에 몸놀림 자체가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또 이혁 기수가 월요일날 6조 마방에 넘어가서 조교하는 적이 거의 없었는데 또 훈련까지 전담을 하면서 내주로 스포 잘 나가는 모습 봤기 때문에 이 여차저차 뭐 선두권이 저는 강하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무미아준의 라스트 한 발이 먹히면은 이게 배당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태민이는 그번만 무미아준을 이제 복병 쪽에 설명 주셨고 저는 이번 슈퍼갤럽이에요. 3월달에 콩코드 2랑 같이 뛰었던 경주입니다. 그 경주를 뛰고 나서 지금 석 달 만에 나오는데 당시 그 경주를 뛰면서 폐출혈이 나버렸습니다. 폐출혈 여파가 저는 정말 처음 할 때 폐출혈이 그냥 간단한 건 줄 알았어요. 말에 뛰면서 그냥 코피 나는 거, 폐에서 피 나는 거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폐출혈이 경주마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길게는 뭐 한 반년, 1년 가까이 가버리는 그 영향권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건 제가 조금 오버한 거고 그 폐출혈 때문에 슈퍼갤럽이 충분히 쉬어버린 거고 슈퍼갤럽의 지금 문세영의 기승 이유는 해보자는 겁니다. 충분히 쉬면서 상태가 가볍게 됐고 또 슈퍼갤럽의 예전 사이즈 데뷔 초에 보였던 사이즈라면 여기서 선행이죠. 여기서 선행입니다. 선행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슈퍼갤럽 문세영이를 개인이 태우진 않았다. 이번 슈퍼갤럽 쪽에 복병권 말씀을 드리고요. 민태민은 무미아준 쪽에 복병권을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일요정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